경제 현황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상승률이 얼마일까 궁금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2% 올랐는데 9월 상승폭과 시장 전망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그동안에도 미국의 물가가 과연 언제쯤 잡히느냐, 아니 네.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느냐, 그 시점을 주목을 해 왔었는데요. 네네. 밤사이 발표된 10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그럽니다. Consumer Price Index. 네. 요게 나왔는데 그야말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아주 크게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좋아들 하느냐? 생각보다도 물가가 덜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자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대목이 근원 CPI, 예. 국제 유가 같은 걸 뺀 거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나오는 대목이 일반 물가, 흔히 이제 그 헤드라인 물가라고 그럽니다. 그래픽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점진적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네네. 자, 특히 지난해 올해 중반 부분에 6, 7월 달경에 예.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더랬어요. 근데 그 오른 게 다시 꺾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물가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물가가 꺾인다면 미국 연준이 굳이 금리 인상을 추가로 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이제 금리 인상, 고금리의 쇼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예. 이런 기대가 아주 크게 정폭이 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근원 소비자 물가 CPI는 4.0%.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훨씬 더 이제 연준에서 연준이 이것을 중시하죠. 더 중시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떨어졌거든요. 네. 어쨌든 떨어졌는데 그러나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4.0이란 말이죠. 예. 연준의 목표는 2.0입니다. 그러니까 2.0에 비해서는 근원 CPI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2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금리가 5.5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를 굳이 안 올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물가가 2%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 기대가 하나고요. 또 이제 물가가 좀 더 떨어질 조짐을 보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겠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사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 미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했고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 사실상 뭐 거의 마무리 수준, 뭐 끝나가도 있다 이렇게 좀 본 거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렇게 좀 보고 계십니까, 소장님은? 예, 현재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 CME 시장에서 전문 투자가들이 예. 실제로 자기 돈을 내고 베팅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베팅 결과 이걸 패드워치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보면 99.9% 가량이 자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네.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현재 상황 정도라면 다른 돌발 변수가 없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끝났다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자, 지금 2006년도, 7년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도 물가를 잡느라고 미국 연준이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더랬는데요. 그때 최고 금리가 5.25%였거든요. 예. 지금은 이미 5.50으로 해서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밤사이에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금리도 4.4%대로 뚝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보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번 달에 나온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휘발유값 이런 것이 9월 달에는 높았다가 10월 달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근데 국제 유가는 또 언제 어떻게 반대로 튀어오를 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쟁을 지금 우리가 두 곳이나 치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높아져 있는 금리, 이거 흔히 개마고원 금리인데 그렇죠. 5.5%란 금리, 이것도 여전히 그 가계에 또는 기업 경영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내려갈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인데 현재 금융기관들 가장 빨리 보는 데는 스위스의 UBS라는 곳에서는 내년 3월 달이다. 그러니까 3개월 후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예. 그다음에 모간 스탠리는 6월 달이다. 골드만 삭스 이런 데는 내년 12월 달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내년 초, 중, 뭐 늦어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된다. 금리가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가 인하. 예, 금리가 이제 내린다는 거죠. 예. 인상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그러면 그 폭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오를 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한 것처럼 내릴 때도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산이란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가파르게 올라간 산은 또 가파르게 내려가고 골이 깊으면 계곡도 깊고 또 골짜기가 깊으면 매가 높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그러나 이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뭐 그렇게 어느 누구도 끝났다 또는 금리 인하는 언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한 분기점 적어도 저 터널에 깜깜했던 터널 속에서 한쪽 편에는 반짝반짝 빛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마고원 금리가 꽤 오래 갈 것이고 내년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 금리 인하 시점을 생각지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내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랬는데 또 이게 또 오늘 상황도 보면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그 분석들을 보면 내년 초중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또 그죠? 뭐 학자들 간의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그동안에 금리 인상기에 개마고원 금리가 정점까지 올라가서 몇 달 정도를 유지됐느냐 이것을 학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네네. 보통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6년에도 금리 인상으로 해서 금리가 최고점 피크에 올라간 1년 후에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그 아주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단정적으로 몇 달 후에 떨어진다고 그 좌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결국은 달려 있느냐? 앞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나 성장률 지표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나빠지면 금리는 그렇죠.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여전히 높다. 이러면 개마고원 위에서 상당히 오래 갈수 있다.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월 취업자 수 얘기 좀 해볼게요. 전년 대비 34만 6천 명 늘면서 3개월째 증가폭은 확대가 됐습니다만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4만 6천 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고용의 질도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고용 사정이 총체적으로 보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취업자 수 34만 명은요, 3달 연속 확대된 것이고 고용률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이게 계층별로 볼 때 60대 이상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40대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1년, 2년 전에는 모든 연령 계층에서 다 줄어들고 60대만 늘어났는데 지금은 40대만 줄고 남은 계층은 다 늘어났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진 것이죠. 근데 40대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40대가 고민도 많아요.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직장 이제 4호정이라고 그러잖아요. 45세 되면 이제 나가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현재 지금 40대 인구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떤 계층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그러나 바라건대는 좀 더 젊은 층에서 고용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저 늙은 층에서 좀 어르신들 계층에서는 정년 퇴직을 해도 국민연금 받는 시간까지는 세월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더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수명도 늘고 네네.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용의 노령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구직 활동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도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 취업 시장 짧게 좀 전망해 주시죠. 네. 예, 이 결국은 이제 그 거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뭐 일각에서는 침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올해 성장보다는 내년이 조금 예. 더 높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사정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제조업체의 지금 수요가 좀 그러니까요. 적거든요. 근데 이 대목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경기가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